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법률, 경제적 측면의 개발은 유형적 개발이며, 이미 틀렸죠. 우리가 개발론뿐 아니라 가장 먼저 총론 배울 때도 복합 개념을 구분할 때 법률 경제는 형태가 없으므로 무형적 측면으로 구분했고, 또 기술 또는 물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유형적 측면으로 구분했던 기억 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벌써 법률과 경제는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고요. 뒤집어서 기술 또는 물리는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문장 속에서는 유형과 무형의 위치가 바뀐다면 완벽히 옳은 문장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파트를 막론하고 법률, 경제, 기술, 줄여서 법경기 3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게 복합적 또는 복합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뒤에 문장은 맞지만 앞에 유형과 무형 위치가 바뀌어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부동산 개발의 과정, 보통 워포드 교수의 구분인데 워포드 교수가 부동산 개발 과정을 구분하는 과정에 암기법이 뭐였죠? 아예 부타 금건마 였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개발의 과정 아예 부타 금건마죠. 물론 아이디어 대신에 구상 단계로 바꿔서 구예 부타 금건마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세 번째 부가 부지 확보 해도 좋고요. 부지 모색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 자, 금융, 건설, 마케팅의 순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부타 금건마, 구예 부타 금건마죠. 그런데 자, 구상 단계 예비적 타당성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럼 구예 부가 나와야 되니까 그 세 번째는 부지 매입, 부지 확보가 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 타당성 분석과 부지 매입 단계가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러므로 타당성 분석과 부지 확보, 매입 단계가 위치가 바뀌어야만 옳은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 틀렸고 3번 볼게요. 사업 수탁 방식. 자, 우리가 이제 공영 개발이 있다면 민간 개발 방식이 있죠. 자, 민간 개발 방식은 또다시 자력 개발과 지주 공동 사업 방식 구분되는데 지주 공동 사업 방식 속에 투자자 모집형 사업 수탁 방식, 또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공사비 분양 대물 변제 방식,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사업 수탁 방식은요, 토지 신탁 개발 방식과 잘 비교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 수탁 방식은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의 전반을 의뢰하는 거죠. 자, 사업의 전반을 의뢰한다. 근데 여기서 사업의 전반을 의뢰한다는 말은 뭐냐면 땅 임자가 개발업자에게 야, 내가 너를 믿고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내 땅을 건축이 가능한 택지로 개발해 다오. 그럼 택지가 개발됐지 않냐? 그럼 그 택지 위에 건축도 네가 알아서 다 해 다오. 그럼 건축이 이루어졌지 않냐? 그럼 네가 알아서 분양 임대까지 끝내 다오. 라고 하는 걸 개발 사업의 전반을 개발업자에게 의뢰한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개발 사업의 대행 대가로서 개발업자는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모든 사업의 전반을 개발업자에게 맡긴다 한들 여전히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개발업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신탁 개발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또 소유권 자체가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 보니까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가 할 것이고, 더불어 이 개발 사업의 명의도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토지 신탁이건 사업 수탁이건 탁자 돌림은 무조건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수탁 나왔죠. 그럼 사업 전반에 관한 모든 진행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반면 개발에 따른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지분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을 대행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3번 문장도 틀렸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4번 봐요.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채비지라고 채비지. 환지 방식은요, 비용을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 지불하는데 환지 방식의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땅으로 지불할 때 그 땅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럼 채비지와 공공용지를 제외한 땅을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재분배, 다시 돌려주는 거죠. 뭐 재분배한다, 반환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틀린 문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5번 보시면 자가관리 방식이죠. 자가관리 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직접 관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함으로 강력한 지휘 통제력의 발휘, 기밀 유지의 유리,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리 업무의 안일화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는 단점을 갖는다. 맞죠? 자, 자가관리 방식의 장단점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6번 임대차 유형은 총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등으로 구분되는데 총임대차는 주거용, 순임대차는 상업용이 아니고 공업용이에요. 또 비율임대차는 공업용이 아니고 상업용이죠. 따라서 이 문장 속에서 상과 공의 위치가 바뀌어지면 옳은 짐일 수 있었지만 안타깝죠. 우리가 또 임대차 유형 외우실 때 암기법이 뭐였습니까? 자, 비상사태에 주총을 열면 공손해라 라고 외워달라 했죠. 비상, 비율임대차는 상업용, 주총, 주거용은 총임대차, 공손, 공업용은 원래 순임대차인데 암기법 만들다 보니까 손자를 붙인 거죠. 비상사태로 주총을 열면 공손해라. 비상, 비율, 임대차, 상업용, 주총, 주거용은 총임대차, 공손, 공업용은 순임대차.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번 보안설비 디지털화 아파트 단지 내 생태공원 조성. 이때 생태공원 조성 대신에 뭐 실개천 설치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죠. 얘네들은 4P 믹스 전략 중 아주 대표적인 제품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번도 틀린 지문이군요. 8번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지속적인 관계 유지. 이때 관계 유지 이 말 대신에 상호작용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요. 벌써 문장 속에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 관계제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관계 마케팅 전략인데 시장 점유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더불어 브랜드와 밀접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자? 여친과의 관계 유지에는 브랜드가 따봉 이렇게 외워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죠? 자, 10번 볼게요. 법률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간편 규칙의 규정이니까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내용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